이게 작년 4월부터 좀 급격하게 좀 악화가 좀 되셨다고 그래요. 그 2달 직전에 어머니가 먼저 이 소풍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곁으로. 그리고 저보고는 의사께서 담당 교수께서 6개월 남았으니 당장 치료합시다.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다 대고 치료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왜 치료를? 저도 그렇게 제가 답할 줄 몰랐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피로감이 쌓여왔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의사한테 답하기를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 사실은요, 27년간 중증 자폐 아들을 키워왔는데 혼자서 그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제 쉬고 싶네요.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수한테. 근데 그 교수도 참 독특한 양반인데 참 듣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더니 그러세요 그럼. 또 이래요. 옆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 기분이 되게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7년간 그 육아의 고통은 사실은 저도 인식 못하는 고단함이 조금씩 쌓여왔다. 네. 이게 우리 작가님께서도 오죽 힘드셨으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또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원 씨, 이 고민, 걱정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또 같이 좀 드셨을 것 같아서.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아까 그러세요 그럼 한 말끝에 붙이기를 그냥 많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6개월 남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온전히 그걸 마치고 우리 아들만은 이 가문에서 살리려면 아빠 없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해마다 1년에 한 번 연초에 800쪽짜리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호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한 중증 장애인이 혼자 살 수 있는 곳하고 주소까지 명기되고 전화번호까지 표시되어 있는 책이 나오거든요. 있어요. 천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군요. 물론 생리별인데 27년간 아무도 아니고 단 둘이서만 잠을 자던 그 내 아들과 헤어지는 문제인데 그걸 또 간절히 바라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초시적인 두 가지 경험을 제가 해야 되는데 6개월이라고요? 왜? 그렇게 답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1000곳 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우리 아들 하나는 되겠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잘생겼는데 나중에는 알게 돼 저게 오판이라는 걸. 그 뒤에 1년을 넘는 일왕 생활을 하고 1000곳의 문을 다 두들겼는데 단 한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유가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됩니까? 발달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한정해서 보면 아주 소수를 차지하는 중증의 자폐인들이 있고요. 그 안에 지적 장애인들이 있어요. 한 명의 자폐인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이 한 명의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설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노력의 크기에 비해서 다른 보상 체계도 없어요. 보건복지부에 1급으로 등록된 자폐 장애인이고요. 이제 26살이고요. 거기서 끝나요. 접수가 안 돼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90% 이상은. 저희는 젊은 자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미 수용 인원이 꽉 차서요. 저는 6개월로는 그게 터무니없다는 걸 곧 알게 되고 그때 그러세요 했던 의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조금 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치료하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아들의 살집을 찾아야겠는데 해보니 안 되네요. 그래서 그때 사실 6개월 더 했어요. 그래서 6개월만 더 어떻게 해주십시오. 만난 다음에 서류적으로나 뭐나 이상이 없으면은 체험 입소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한 곳은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불가
귀가하시오. 두 번째 곳을 또 가게 돼요. 거기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하고 정식 입소 안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저는 믿었죠. 야, 드디어 승리불에 성공하는구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편히 나를 보낼 수 있는 순간을 주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아수병원에 입원 기간이었는데 체온 만료 이틀을 앞두고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오늘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와, 그때 심정이라는 거는 이제는 싸워보자. 아무리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만 생존권에 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국가의 도리다. 싸워보고 싶다. 지금부터 독사보도 시작.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 생존권만 보장해달라. 라는 요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기로 하고 제발 이 사연을 보도해 줄 언론이 없습니까? 뜻밖의 한 방송에서 제가 이미 그런 기록을 쓰고 있는 회고록을 보고 아빠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니 급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통상 한 달이 걸리는 방영 불과 열흘 전에 긴급히 결정이 되면서 3월 10일 날 방송을 하게 되죠. 그게 저에게는 드라마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나랑 있는 걸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제 아들 살리는 일 도와주세요.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게 이제 뭐 진짜 작가님의 표현으로 현실에도 동화는 있더라. 예. 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요. 동화 정도가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낯설고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똥별의 습격이라고 새벽 하늘에 쏟아진 별똥별의 습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3일간 이어졌어요. 3월 17일 날 새벽에 엄청난 숫자에 응원과 후원과 관심과 그리고 굉장히 그 실감이 낯선 그 숫자의 후원금 예.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에게 후원금으로 입금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50년 역사상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후원금의 신기록이래요. 역대.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예. 예.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한 이웃이 많아요. 뭐 이런 말들을 겪은 거죠. 예. 놀랍게 따뜻하더라. 이건 거의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그 독사는 애완견이 돼버립니다. 애완뱀이 돼버립니다. 파충류 한 마리로. 어쨌든 무엇보다 이런 많은 분들의 관심 또 그리고 성원 이것도 너무 참 드라마 같지만 이 무엇보다 이제 드디어 재원 씨를 맡아주실 이 시설이 나타났잖아요. 네.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단 한 달 만에 제 아들이 살 곳을 만들어주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기적이죠. 지금은 이제 재원 씨는 이제 시설에서 지금 잘 지내고 이제 있다고 그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재원 씨는 좀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마을입니다. 마을. 아 마을이에요. 스스로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마을로 부르고 시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시설은 일단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시설의 문이. 왜냐하면 그들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가 그런 이제 돌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잠궈 놓고 갇혀 사는 겁니다. 근데 마을은 그런 게 아니죠. 집도 마을도. 지금 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침에 해가 뜨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노동을 합니다. 농업 노동을 해요. 배추 씨를 심고 모종을 하고 매일 물을 주고 생활하거든요. 시장에 팔리는 물건이에요. 그렇군요. 노동은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아우 잠이 와. 그러면 잠자러 가고. 시설에 갇혀 사는 삶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일지라도 지역사회의 품속에 보통 사람과 가장 비슷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보건복지 얘기인데 견딜만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나 자해 이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불과 3개월 만에 장하게 느껴졌죠.
그 방송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보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보시면 안 된다고. 예. 보통의 성인이 독립을 했다고 치자고요. 20대 나이에. 자꾸만 부모의 품이 그립고 떠오르고 집이 생각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 사실 서서히 잊혀지는 게 옳은 일이죠. 보통의 청년들이 그런 것처럼. 아주 가끔은 한 번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분한테. 마치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여기 단풍 먹었지만 여기서 아들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 죽이겠네. 이랬더니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예 텐트 치고 하룻밤 캠핑하세요. 그 말은 서로 안에 묵인된 가이드라인이 6개월 정도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악단이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제가 3개월만 시간을 주면 결과를 볼 것 같은데 어떠냐 그랬더니 고개를 흔들어요.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3개월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걸요. 딱 이래요. 크게 낙담했죠. MBC PD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사는데 더 이상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래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길래 가을에 아들하고 하룻밤 자고 싶은데 그게 교수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 11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PD가. 일요일날 갑시다. 일요일날 가서 잡시다. 이러는 거예요. 마을 대표랑 긴급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갈증 나는데 물 먹으라 힘도 없던 양반이 들통에다가 딱 갖다 놓고 아들 먹을 고기를 제대로 하는 거죠. 아들과 1박 2일 캠핑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제 밤새 지은 돼지갈비입니다. 우리 아들의 최애 음식. 먹음직스럽죠. 이 길을 못 와서 그렇게 안달이 났었는데 서울에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죠. 아들. 앉아. 거기네. 얼마나 좋아. 우리 부자가 다정하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그날 제 아들은 하룻밤도 안 잤어요. 거기 나오진 않았는데 그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자기도 뭘 느꼈는지 단 1초도 잠들지 않고 저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지켜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송에 나오지 않았지만 새벽 한 4시에서 3시쯤 됐을 때 갑자기 저를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러더니 나가재요. 둘이. 그래서 그 새벽에 아들하고 둘이 산책을 1시간을 했어요. 그러더니 또 흐뭇한 미소를 띄우고 이제 그러면 자려나 했는데 또 앉아요. 해질 때까지. 그러더니 해가 뜨니까 이번에 또 옷을 한번 입히더니 어디라도 가자고 잡아 끌고 다니잖아요. 저를. 아이고 참. 저를 끌고 막 돌아다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이곳이 아무리 행복해도 자기 사는 곳이 가끔은 자기 자란 방에서 하룻밤은 자고 싶은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해주는 밥도 먹으면서 그 아이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애가 셔틀버스가 오니까 참 저를 쳐다보더니 타요 그걸. 봤어요. 그거는 그래도 내가 살 곳은 여기라는 인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비록 저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 차가 떠날 때까지 저랑 눈도 안 마주쳤어요. 원망 가득 내뿜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니까요, 글쎄.
장하게 느껴졌죠. 아빠 해봐. 빠, 아빠. 빠. 아, 손잡고 가자. 어쩔 수 없어. 말 잘 듣네. 안녕. 안녕. 또 봐. 오늘도 난 숨 쉬고 있지만 아들.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예, 고맙습니다. 너는 떠나며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이들이 이루어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이게 뭐 또 지금 우리 작가님의 말을 통해서 이 얘기를 또 접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또 그 영상을 또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들을 보고 싶은 그리움이 커지는 것만큼 그만큼 아들로부터 어떤 불행한 소식 들리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거니까 기쁨은 날이 갈수록 실감이 나는데 한편으로 그만큼 더 커지는 게 뭐냐. 과거에 당했던 직전 1년간 당했던 서러운 기억이 같이 비례해서 커져요. 아들 손을 잡고 전국의 천 곳의 문을 두드리는데 끝내 우리는 못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서로 수개월 앞에다는 진대서가 아무런 그 호소문이 되지 못하는 그 막막한 오늘 이 시간 현재도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딱 저와 제 아들만큼의 혹은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리 저처럼 힘든 일을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어느 날 한 분이 그래요. 하라고. 어차피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든 어떤 한 무명의 민간인이 하든 할 일인데 어떤 병들고 지치고 가난한 노인이 이런 짓을 해서 그때 그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는 걸 보면서 그 다음 사람은 좀 빠르게 그걸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왜냐하면 사적 욕심이 없다고는 하지만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했어요. 하고 아들한테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아빠가 해야 될 줄 알았어. 역시 멋있다 우리 아빠. 사실은 그 말이 듣고 싶을 거죠. 제일 기다리는 동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들어봅시다. 그 서류만 봐서 잘 모르겠네. 사업 설명 한번 해봐요. 첫 마을이 첫 네버랜드가 완공되는 날까지는 살고 싶었어요. 꿈이 동화가 현실이 된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며칠이라도 미련이 생기면 어쩌지? 그건 추한 짓이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어쨌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이 동화를 피터팬 동화를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같이 현실 동화를 만드는 탈고하는 작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